그래서 품종은 이제 아까 뭐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남도 마늘, 이게 사실은 중국의 이제 상해조센, 이걸 뭐 가정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품종이거든요. 실제 보시면 이게 요 그림에서는 아주 좋은데, 이게 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잘 갈라지는, 그러니까 껍질이 잘 터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워서 조금 그는 현상이 덜 하겠지만, 이게 껍질이 잘 터지는 특성이 갖고 있는데, 또 재배 과정에서 잘 터지게끔 재배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얕게 심어요. 선생님들은 여기 이 지역에는 너무 얕게 심으면 이제 얼어 죽는 문제 때문에 이게 막 보이게 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무안 저기 전남 쪽에 가면은 저 마늘은 끝이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하고 거의 3분의 2 보이게끔 심어버립니다. 제가 경북 의성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희들도 마늘 많이 했는데, 거기서 마늘 심다가 여기 와서 떡 처음에 심는 거 보고, 그래서 왜 이래 심느냐 하니까 뽑기 쉬우라고. 깊이 들어가면 뽑기 어렵다고. 그런데 얕게 심으면 이거는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여튼 너무 얕게 심으면 안 되고, 이 품종이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서 마늘, 스페인산 마늘인데, 사실 스페인에서 이게 정부에서 공식으로 수입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마늘이 부족해서 먹으려고 수입을 했는데, 창녕의 어느 농가에서 이거를 재배를 한번 해보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좋은 점은 구가 거의 한 60, 70g씩 나갑니다. 굉장히 구는 좋고, 한데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쪽 같으면은 한 겹이잖아요. 한 겹으로 육쪽이 되어 있고, 우리 남도 마늘 같으면 속쪽이 한두 개 받치는 정도. 근데 이거는 아예 바깥층도 있는 대신에 안에 속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쪽수가 거의 한 13개에서 15개. 이제 이런 마늘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마늘이 김치도 안 되는 마늘. 그러니까 맛이 없고 김치도 안 되는, 김치 해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오래 보관하면은 하여튼 뭐라 그럴까? 잘 마늘이 물러그런다. 어쨌든 김치 품질을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마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치 쪽은 대부분 이제 남도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색깔 좋고 가격 싸고 안 맵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그러면 요 속쪽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장아찌? 장아찌로는 보통 통 자체가 작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왜 이게 늘어나면, 그러면 속쪽을 어떻게 깐 마늘 하는 공간에서 처리를 할까를 봤더니, 얘는 다진 마늘로 나갑니다. 큰 거는 깐 마늘로 가고 작은 거는 다져갖고 식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생각보다가 가공 쪽에서 버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조생입니다. 숙기가 빠르고 이게 통 터지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잘 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2차 생장도 적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는 지금 남부지방에 국한돼서 재배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지방에 올라가는 것들은 다 남도 마늘이 아니고 이 대서 마늘, 스페인산 마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혹시 홍산이라는 품종 이름 들어보신 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청에서, 저희 팀에서 육성을 했는데요. 원래 마늘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늘은. 근데 이거는 꽃 피는 마늘의 그 자원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제 양파 교배하듯이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데, 수량성은 남도 마늘보다는 좋아요. 대서 마늘만큼은 약간 못 따라가는데, 어쨌든 한지 난지 거의 전국 다 재배가 되고, 예, 크기도 굵고 저장성도 오래 가고 이런 거는 재배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초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다 좋아. 근데 안 좋은 점이 제가 봤을 때 딱 1.5개. 한 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숙기가 좀 늦습니다. 수확기가. 굉장히 만생이에요. 일반 남도, 여기서 많이 재배하는 아마 한정이나 남도 마늘 보다가 거의 한 일주일에서 거의 길게는 2주까지 한 열흘 정도 수확기가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0.5개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데, 요 끝에, 마늘, 요 쪽 끝에, 깐 마늘 해보면 쪽 끝에 약간 그, 푸른, 녹색의 어떤 그 점이 있습니다. 반점이, 녹색 그 빛이 착색이 되는데, 이게 클로로필이라는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감자솔라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독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자솔라닌은 싹이 나거나 아니면 햇빛 받으면 풀어지는 때 이거는 독소가 맞습니다. 솔라닌은. 근데 이거는 우리 홍사는 솔라닌이 아니고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이 자체가 뭐 항암이라든지 일단 기능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는 안 좋은데 그 대신에 어떤 다른 기능성 성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국산 품종이죠. 그러니까 이 인증 마크가 있는 거는 어쨌든 수입산이 아니고 우리 국산 마늘이라는 이 측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개라 한 게, 이 부분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금년도에 한 800헥타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종된 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장 반응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시장 반응이 좋은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점이 있으니까 이 마늘 못 쓴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선생님들도 주위에서 이 마늘을 보시면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뿌리는 깊이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초세는 강한데 손으로 뽑는 거는요 굉장히 쉽게 잘 뽑힙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까먹는 게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껍질이 잘 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기가 조금 이제 힘든다는 얘기예요. 워낙 잘 싸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 그 건조할 때도 조금 더 건조해야 되고 하여튼 요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품종 설명하다 하루 종일 가겠다. 네, 요거는 재래종은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오는 그 의성, 서상, 단양종, 뭐 아시는 맞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넘어가고. 자, 생리세제적 특성.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재배 기술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쭉 가고요. 재배 기술이 끝나면은 수확 후 저장, 그 다음에 주화 재배, 그 다음 병해충으로 갈 건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주화 재배는 생략을 하고 병해충으로 갈게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지금 뭐냐 하면은 제가 2005년부터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지난해까지 양파나 마늘에 문제가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썰이빨 왔거나 병이 왔거나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일어나더라. 더구나 요즘 기후변화 어쩌저쩌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 요즘은 더 환경적으로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을 못 겪었는데, 지금 이 전남 고흥 강진 해남 쪽에 스페인산 마늘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죄송하지만도 난리 났습니다. 진짜 원래 갔던 해 마늘 가격이 막 2,000원씩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1,000원 받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상 증상 하나 때문에 상인들이 고흥 해남 강진의 스페인산 마늘은 아예 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흥 이상 증상이 뭐냐면은 수학기 무렵에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인지한 게 5월 20일쯤인가 됐는데, 고흥에서 5월 한 10일, 11일에 수확한 게 출하를 해서 거의 햇마늘이죠. 이걸 출하해서 소비자까지 갔는데, 소비자가 먹으려고 까보니 깐마늘을 해보니까 마늘이 이상하다. 이제 거꾸로 그래서 자기 산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고흥까지 오게 됐는데, 주로 마늘이 대서종에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남도 마늘이나 이런 마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로지 대서 품종에만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뭐냐 하면은 마늘이 이 부분이 약간의 햇빛에 됐다 그럴까? 약간 물러지는 이런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증상이 이제 발생했는데 문제는 요 증상이 이 증상이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증상인데 요 부분에 저 증상이 생겼다가 요 부분만 이제 생장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으로 생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됐으면 이게 아마 움푹 파이거나 그러니까 요 부분만 생장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생장하니까. 근데 요때 여기 요 정도 증상이라는 거는 거의 수학기 무렵, 구가 거의 비대가 된 다음에 이 증상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햇볕에 되었을 거다. 일단 햇볕이나 있는데 근데 땅 속에 있잖아요. 수확하고 난 뒤에는 이런 증상이 가끔 나오거든요. 햇볕에 닿으면. 그래서 주로 요 부분에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요 부분 근데 처음에는 큰 것만 그렇다. 작은 거는 괜찮다 그러고 또 이 바깥쪽만 그렇고 안에 속 쪽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질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크든 적든 정도의 차이지 속쪽 바깥쪽도 다 걸리더라. 이게 큰 거 적은 거 다 이렇게 걸려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노출된 것만 그러냐 봤더니 흰색 멀칭, 검은색 멀칭, 무멀칭 상관없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종구 문제냐? 혹시 수입 종구에서만 나올 건가? 아니면 구비대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런가? 병해충 이게 여하튼 이 항목을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된 거는 어쨌든 토양기산 인편의 무기성분만 관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잎에 녹병이나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잎의 요 증상이 이걸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 병은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인편을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하고 붕소 쪽이 조금 정상보다가는 적었어요. 이상 증상에 나온 쪽은 칼슘이나 붕소가 차이가 났는데 토양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토양에는 이상이 없는데 식물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토양 내에는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원인에서 얘가 흡수를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토양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토양 분석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저희들은 이제 기상적으로 5월 초에를 한번 보면은 16구부터 19도를 보면은 온도가 굉장히 이 수확을 5월 11일 날 했는 마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최고 온도는 높았고 최저 온도는 평년보다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온도 편차가 무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편차가 크는 어떤 이 영향인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때 최저 기온이 한 9도 10도쯤 돼야 되는데 이게 최저 기온도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증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는 어떤 기상의 온도라 이거에 대해서 추정할 뿐이지 정확히 사실 모릅니다. 이게 역학조사라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고흥군 센터하고 이 재현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는 있어요. 심어는 놨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터널 씌워갖고 온도를 인위적으로 높여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볼긴 할 건데 이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요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이 증상이 나왔을 때 5월 말에 전국의 대서마늘 재배 지역에 그 센터에 연락해서 괜찮냐 물으니까 다 괜찮대요. 고흥 해남 강진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8월 말 9월 달에 씨마늘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영천하고 이쪽 증상 이쪽에서 까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좀 나오더라. 그러니까 영천하고 경남북 쪽에서도 이 증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약하게 그것도 늦게 나타나긴 했다는 거죠. 어쨌든 대서마늘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품종별로나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힘으로 당장 어쩔 수 없지만도 하여튼
마늘 재배 쪽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리 특성은, 여기서는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마늘을 아마 그 강의 들으신 분은 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 한쪽을 심잖아. 그죠? 근데 수확할 때는 한 통이 되죠. 그럼 얘가 언제 한 통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확하기 직전에 뻥튀기 터듯이 뻥 터질까요? 답은 여기 있어요. 이걸 쪽분하라 그러는데, 아마 여기 같으면, 그러니까 한정 마늘 같으면 모르긴 해도 우리가 보통 수확하기 60일에서 70일 전에 여기에 쪽이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4월 초쯤 돼가지고 마늘을 뽑아갖고 뿌리 끝을 잘라서 보면은 눈이 형성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늘하고 양파하고가 다른 점이, 마늘은 하나 심어서 쪽이 갈라지려면 반드시 저온을 받아야 돼요. 저온을 받지 않으면 쪽이 안 나눠집니다. 혹시 선생님들 수확할 때 보면은 스펀지 마늘이라 그래갖고 줄기는 이따만하게 굵은데 까면은 양파 껍질처럼 다 까져버리는 마늘이 있죠. 근데 줄기는 굵고 섭은 굉장히 무성한데 알맹이는 없고, 근데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쪽이 없죠. 그래서 마늘 쪽이 안 올라온다. 이 마늘은 쪽이 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이 나눠지려면 저온이 필요한데, 이 저온을 충분히 못 받으면은 쪽이 안 나눠지더라. 아니면 나눠져도 불완전하게 나눠지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때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온도는 사실 동해 온도는 영하 7도 하는데 영하 7도에가 다 죽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통 저 경기도 지역에 영하 13, 14도 가도 비닐 한번 덮어 씌우면 안 죽습니다. 얼어 죽는 온도는 생각보다 높은데, 다만 이제 염려되는 게, 이렇게 비 온 다음에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기상이 이게 갑자기 영하 한 10도씩 확 내려가면은 아마 많이 얼어 죽을 겁니다. 갑자기 2, 3일 내에 확 내려가 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하여튼 비 온 뒤에 항상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여기서는 딴 거는 말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토양 pH, 토양 산도. 이거는 6.5 내지 7.0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감자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의 작물이 pH 5.5에서 6.0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항상 양파 마늘을 심기 전에는 석회를 많이 넣어 주십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왜 pH가, 토양 산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pH가 7.0일 때는 다 100이라고요. 나머지 이게 숫자가 내려갈수록 숫자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밭에 비료가 100% 있더라도 토양 산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땅에 있는 비료를 식물체가 흡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100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료를 더 줘야 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비료값이 더 들죠. 그러니까 비싼 비료 넣지 마시고,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석회를 넣어가지고 pH만 조정해도 비료를 식물체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밭 토양 전체의 반 이상이 pH가 5 내지 6이에요. 6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유기물 함량인데, 과거에 비해서 20년대, 40년대, 80년대 갈수록 유기물 함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과거에는 유기물이라는 게 퇴비잖아요. 퇴비는 우리 과거에는 산에서 풀 베다가 퇴비 만들어서 밭에 넣고 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만 주면은 우분, 돈분, 개분, 비료 원 없이 사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유기물 함량이 점점 떨어지냐는 거죠.
옛날보다 충분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물 함량이 점점점 떨어지더라.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투자는 안 하고 밭에서 빼먹기만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이건 이제 토양, 산성 토양인데요. 실제 산성 토양에서 정상인 거는 뿌리가 이렇게 해서 강한데, 산성 토양에 센 거, 강산성 토양에서 재배하면 그러니까 뿌리가 뭉퉁해집니다. 그만큼 뿌리를 못 뻗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 산성 토양하고 말씀드린 유효도가 저해되고 미생물 활동도 억제되고 뭐 기타 이런 게 있다. 이런 현상을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석회를 뭐 넣을 거냐. 석회 중에서도 고토석회, 생석회, 소석회 쭉 있는데 이 중에 이 숫자는 진짜 이것 중에 칼슘의 함량입니다. 생석회를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 아마 그 센터에다가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석회 얼마 넣으라고는 당연히 얘기해 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 최소 2주 전에 넣고 갈아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퇴비나 석회는 최소한 2에서 4주 전에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아는데 왜냐? 벼 베내고 아니면 콩 수확하고 돌아서서 마늘 심기 바쁜데 언제 저거 넣고 2주 기다립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넣기는 넣어 주셔야 된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시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을 이렇게 우리가 매년 퇴비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밭이 더 기름져지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게 1년에요. 농 같은 경우는 한 5, 600kg, 밭 같은 경우는 해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한 1500에서 2000kg가 밭에서 우리 퇴비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주면은 그냥 사라지니까 우리가 보통 1500kg, 2000kg 넣어줘서 그래도 본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퇴비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토양 함량 내 유기물 성분이 안 올라가는 원인이 미생물에 의해서 자꾸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야, 좋은 퇴비는 거는 포대 퇴비를 쓰시죠.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좀 그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게 어떤 터무니없이 싼 거는 불량 원료가 일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진짜 품질 좋은 퇴비를 써야 되는데 가격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가격 싼 거는 잘못하면은 진짜 품질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 가장 좋기는 우분, 돈분 이런 거를 받아다가 완전히 1년 동안 부숙시킨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 그러죠. 당장 전화해서 우리 밭에 뿌려줘. 그래갖고 로타리 치고 돌아서서 비닐 멀칭하고 심잖아요. 그래서 참 미리 이 완숙된 퇴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측면이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조금 이제 무시하는 이제 자꾸 이런 경향이 있더라. 자, 그렇게 아시고, 양분 흡수 특성은 뭐, 보시면 이건 넘어갈게요. 별 거는 아니니까. 구비대. 아까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반드시 저온을 경과해야 한다는 거. 예. 예. 두 번째, 씨마늘입니다. 이제, 씨마늘은 종구를 원래 내 집에 걸 그냥 쓰신 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종구를 사오신 분. 그러면, 아니, 집에서 쓰는 거는 좋아. 그러면 매년 내 거 쓰세요? 종구 다른 데 거 안 바꾸고? 그러면 주화재배 하세요? 아니죠. 종구는, 뒤에 나오나? 종구는요, 씨마늘은 한 번씩 바꿔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집에서 계속 쓰든 아니면 내 지역에서 계속 쓰던 거를 쓰면은 점점 수량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첫째 주화 재배를 하면 가장 좋고, 주화가 뭔지는 아세요? 마늘 쫑 있는 게 그게 주화거든요. 그거를 재배해서 하거나 아니면 타지역, 좀 기후 조건이 약간 다른,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예를 들어 남해나 뭐 다른 제주나 이게 이쪽 지역, 경상도나 이쪽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것을 심으면은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져와서 심으면 한 2년, 길게는 3년 정도 심으면 다시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한 2, 3년 주기로 이거를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씨마늘이, 내가 파는 거는 예를 들어 2,000원에 팔면은 내가 씨마늘 사는 거는 한 2,500원이나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삽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종구는 어쨌든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년 주기로. 자, 어쨌든 크기는 보통 우리 한 지역 마늘은 4, 5g, 뭐 이건 일반적인 건데 사실 조금 큰 거를 심으면은 수량은 큽니다. 많이 나옵니다. 너무 작은 거 심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최고 대자를 심을 거냐? 제가 봤을 때 그거 정도는 아니고요. 중간보다가는 큰 거 정도로, 중상급 정도로 씨마늘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300평에 보통 우리가 한 200에서 250kg 정도 드는데요. 접으로 따지면 아마 한 60접, 60, 70접 정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전에는 이 접이라는 표시를 안 했는데 어디 가니까 이 마늘이 몇 접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접은 또 한창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70접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요 정도 든다는 거. 네, 씨마늘 관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 거를 만약에 내 거를 쓴다고 그러면 어쨌든 병이 없고 깨끗하고 크기가 고르고 요런 것을 선발해서 저장을 했다가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심기 전에 반드시 종구 소독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종구 소독제는 베노밀 티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마늘 종구 전용 소독제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만 해야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과거에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그 흑색서금 균핵병 약제들 그 약제를 갖다가 종구 소독용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뭐 카스텔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살균제는 이제 이쪽을 베노밀 티람을 쓰시면 되고 살충제는 뭐 디메토나 어쨌든 살충제 주로 이제 응애 쪽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약제를 혼합을 해서 살균제는 500배액, 살충제는 한 1000배액으로 혼합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물에 담궜다가 꺼내서 물기 빠지면은 심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보통 이제 이 선생님들 일찍 일하시니까 오늘 파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독하고 바로 심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 소독을 했다가 어떤 상황에서 못 심게 되면 얘가 1시간 동안 물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난다고. 그러니까 금방 못 심는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지만 혹시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말리세요. 다시 말렸다가 써도 되긴 합니다. 단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굳이 이 껍질 안에 잘 싸져 있는데 그 안에 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냥 심으면 상관없자 싶은데 의외로 우리는 마늘 껍질째로 심으니까 안이 어쩐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의외로 이는 상처라든지 병균에 감염된 마늘들이 쪽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소독 안 하고 심으면 이런 식으로 바라는 데다가 한참 크다가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죽어버리면 어때요? 한 폭이 그냥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종구 소독은 필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슬라이드를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가져올까 말까. 마늘은 파종하기 전에 종구를 저온 저장고에 넣으면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우리가 마늘을 파종하면은 어때요? 싹이 한 날 한시에 쫙
안 올라오죠. 좀 덜 빠른 건 어떤 것이 일주일, 열흘씩 막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 싫다고 어느 농민이 냉장고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넣었다가, 그게 파종하기 직전 넣었다가 심어보니까 거의 동시에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히더라. 그 주위 사람들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실제 하면은 쫙 올라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은 뭐가 위험하냐 하면은 저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심으면 봄에 가서 2차 생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참 이게 이제 새파란 게 우리가 저온 처리를 안 하고 심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저온 처리를 조금씩 하고 심었는데 분명히 이게 발화율 자체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보름 20일만 지나면은요, 올라올 거 다 올라오고, 한 달만 지나면, 월동하기 전에 한 달이나 지나면, 그때는요, 일찍 올라온 거나 늦게 올라오니까 비슷해져요. 근데 그 한 달을 못 기다리고 우선 쫙 올라오는 게 보기 좋다고 저온 처리를 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는 이제 지난해 데이터인데, 무처리, 처리 안 한 것도 작년에 2차 생장이 많이 생겨갖고 19.7%나 생겼어요. 근데 5일, 10일 이렇게 하면은 갈수록 저온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2차 생장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늘은 쪽이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저온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거는 겨울 저온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왜 2차 생장이 많이 생기냐 하면, 이따 2차 생장에서도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얘는 저온을 2번 받죠. 심기 전에 저온 한번 받고, 크다가 또 저온을 받으니까 2번, 저온을 2번 받으니까 2차 생장이 생길 확률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참으십시오. 진짜 한 달 후에 보면, 지금 그 마늘 포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가면은 다 덮어놔서 안 보이나? 어쨌든 보면 크기가요, 대동소이합니다. 그 별 차이 없습니다.